다 아니 라군인데.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사과하세요. 아 싫어요. 아 이런 것도 안 해. 이게 뭔지 아세요? 로비. 리셉션. 로비나 리셉션이나 다 똑같. 이거 배를 뒤집은 거라면서요. 도니를 네. 뒤집은 거라면서요. 도니를 뒤집은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도니를 뒤집은 형상을 한 거라면서. 오케이. 파크하트 워터빌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워터빌라가 워터빌라죠 뭐. 그러니까 일자로 쭉 배열한 데들도 있고, 음. 얘는 약간 사선 방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라스에서 옆에가 안 보여요. 이렇게. 파크 하얏트의 라군. 내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생각보다 색감이 예쁘니까 한 5점? 5점 정도? 10점은 뭐 어디예요? 라군 10점은 마푸시바루나 벨라사루 이런 곳? 사실 라군이 짧아서 한 3점 줄까 하다가 영상의 색감이 되게 예뻐서 한 5점? 아, 그 색감 때문에 색감이 3점 주려다가 5점. 5점? 그냥 색감 때문에? 네. 그럼 왜 3점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라군을 좀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긴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렇게 라군 환경이 이렇게 잘 갖춰진 곳은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색감이 되게 약간 에메랄드 색감에 내가 원하는 게 딱 나와줘서 한 5점. 전 6점이요. 왜 1점 더 준 거예요? 수중 환경이 좋다고 해서, 물론 어떤 리조트들은 딱 보면 약간 검은 바다 나오고 이런 데 있는데 그래도 뻥따색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6점. 라군에 대한 10점이요? 없어요. 라군으로 제일 최고로 쳐줄 수 있는 라군은 어디예요? 라군? 아, 라군이 좋은 데가 하도 많아서. Wait a minute. 빨리 말해요. 우리 바쁘잖아. 대중적으로 많이들 예약하시는 리조트 중에서 라군 색감 예쁜 데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마푸시바루, 여기는 뽕따생 라군이 제가 나오고.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할게요. 그냥 질문했잖아. 이렇게 해도 돼요? 그 앙사나 벨라바루 같은 경우도 아, 여기 맞아. 보이는 라군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바다 환경이 얘는 정말로 예술인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라군 색감이 예쁘고, 위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스피드보트 지역의 길리 랑캄프시, 길리 라군 빌라 앞쪽, 여기가 정말로 예뻐요. 디럭스 파크 풀빌라. 파크 풀빌라 제 점수는요? 전 9점이요. 인테리어 스타일을 딱 보면은 몰디브스러운 그런 현지 느낌은 사실 좀 떨어지긴 하는데 모던함에 좀 깔끔함 이렇게 같이 배치돼 있고, 그 개인풀 사이즈도 꽤 넉넉하네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비치빌라의 감성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5점? 아, 점은 없어요. 점은 없나요? 아, 점은 어디 그럼 있어요? 10점. 완벽하다. 그런 것 같아. 그냥 일단 저는 그래도 비치 풀빌라는 좀 프라이빗하고 개인 풀장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거기에 부합하는 객실 타입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플로팅 조식도 띄울 수 있고 뭐 이런 대형 튜브도 띄워서 놀 수 있고 좀 프라이빗하게 즐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정도는 맞는 거죠. 하이파이. 파크 선셋 워터빌라. 오버워터 빌라 제 점수는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한 8점인데 실제는 그래도 한 7점 정도? 실제로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의 사이즈는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한 7점? 이런 수중환경 포인트랑 그냥 개인 풀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풀장 큰 거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풀장이 작다면서요. 작긴 작은데 취향이에요. 취향이에요. 저는 8점이요. 왜죠? 영상으로 나보다 봤을 1점 때는 더 주잖아. 8점이라서요. 아 이거 꼭 나보다 1점 더 줘요. 아, 8점이요. 나만 짜게 준 것 같잖아. 아니, 영상으로 봤을 때 8점 같아서 그러니까 나도 영상으로 저는 8점을 주고 싶어요. 아, 그 풀장이 사실 크고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를 가야 되면은 거기는 이제 라군 위주의 환경이거나 물을 무서워하는데, 풀에서는 뭐 유니콘 띄우고 좀 즐기고 하는 걸 원하실 때는 큰 걸 가는 게 맞는데, 파크 하얏트 같은 경우는 여기 내려가면은 바로 짠 하는 수중 환경이 펼쳐지는데 굳이 풀장까지 이만한 풀장이 나와야 될까? 파크 하얏트의 레스토랑 어떤가요? 여기 파크 하얏트 같은 경우는 총 객실 수가 50채예요. 소규모 프라이빗 아일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레스토랑 숫자는 다양하지 않지만 하얏트의 가장 상위 레벨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퀄리티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크하이트 다녀온 손님들의 후기라든지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손님들이 메뉴판 보고 원하는 대로 시켰거든요. 한국 아주 예쁜 커플들이 블로그에 신청하셔서 메뉴를 10개를 시키고 안 먹었어. 실제로 이게 매니저가 한 얘기예요. 아침부터 10개를 시켰다고요? 아침에 10개 시켰대요. 파크 하얏트의 한국인 후기. 담당자들의 생각은? 정해진 식사 시간은 원래 레스토랑들이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정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인클루시브를 갔을 때 무제한이 아니에요. 맞아. 몰디브 그거 같은 오해하는 경우는 사람도 너무 많아. 예를 들면은 식사를 시킬 때도 알라카르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원칙은 에피타이저에서 하나, 메인에서 하나, 디저트에서 하나. 보통 이렇게 시키는 게 일반적인 알라카르테 형태고 일부 디저트야 뭐 메뉴를 조금 더 시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챙겨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원칙대로 보면은 이게 맞아요.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 한 번에 가면은 50분 걸리고 경유 걸리면 1시간 반에서 심각하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국내에서는 원래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도 1시간 또 딜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가는 건데 파크 하얏트의 수중 환경은 뭐 웬만한 우리 리조트 수중 환경 좋아하는데 잽도 안 해요. 정말 우수해요. 다른 리조트들 산호가 있을 때 좀 아기자기하고 좀 알록달록 있으면 얘는 그냥 테이블만한 살아있는 산호들이 쭉 있기 때문에 파크 하얏트 이상의 수중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리조트는 몰디브에서는 몇 없을 것 같아요. 두시타니? 아이 두시타니는 안돼. 그래도 이 중에 서열을 뽑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파크 하얏트, 레플스, 두시타니 순위 되지 않을까. 사실 파크 하얏트나 뭐 또 다른 일부 약간 브랜드인 호텔들을 보면 그래도 이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확실히 손님들이 조금 큰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객실에 대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조금 중요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파크 하얏트 추천하는 허니문어. 파크 하얏트를 추천할 수 있는 포인트는 수중 환경이 정말 우수한 곳,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밀집돼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거 원하시는 분들. 인터내셔널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본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지 않을까. 아 라곤 너무 예쁘다. 아 너무 가고 싶다. 요가 하시나? 저기 요가 처음 봐요? 무슨 프로그램을 요가하다 체험하라고 무슨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게 요가예요. 와 블루홀 진짜 큰데? 아 여기는 객실 분위기가 진짜 약간 좀 내 스타일 약간 되게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지. 아까 파크 하얏트는 너무 각졌어. 개인 풀장 엄청 크네 진짜. 이게 원베드룸 풀 레지던스라고. 안다고요. 안다고? 아 빌라 진짜로? 가격도 되게 넓은 것 같아. 좋겠지. 봐봐 뛰어다니잖아. 샴페인이 무제한이에요? 아니 방 안에 있는 거 꺼낸 거잖아. 도착하면 주는 웰컴 샴페인 같은. 유료예요? 아니 도착하면 무료로 주는. 허니문 특전. 이게 뭐예요? 방금 거는 우럭. 바카로의 라군. 내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딱 보자마자 라군이 정말 광활하게 넓고 이게 또 그냥 라군만 보이는 것보다 저게 저렇게 블루홀이랑 같이 보이는 게 저게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저는 10점. 9점이야. 훌륭하죠. 엑설런트하죠.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베리 베리 굿. 9점. 9점. 10점까지는 아니지. 라군이 막 완전히 막 미친 개뽕따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저 정도면 10점이지. 아 9점. 뭐가 그렇다고? 이거 인스타에서 진짜 유명했던 사진이잖아. 원베드룸 오버워터 풀 레지던스 제 점수는요? 저는 10점입니다. 왜죠? 일단 10점 줘야지, 이거는. 얘기하잖아요. 아 완벽하지. 얘기하잖아. 저도 10점. 일단 잠깐. Be quiet please. 거실, 침실, 욕실 딱 분리돼 있죠. 이 앞쪽에 개인 풀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물론 바카로를 하이엔드로 표현은 하진 않지만
이 객실의 스펙만 놓고 보면은 얘는 하이엔드급이지. 게임 끝. 오케이. 저도 10점이요. 일단 욕조에서 바로 바다가 바라보이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개인 풀장이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고 워터풀 빌라에 저거까지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튼 뭐 저렇게 뭐 밥 먹고 좋겠네. 아니, 저렇게 걸터 앉을 수 있는 저런 약간 편의시설까지 갖추는. 근데 사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찍었는데 오빠 너무 잘 찍었다 이거. 진짜 더워. 네? 쪄 죽어 저렇게. 아 그러니까 덥지. 아 근데 아침이잖아. 아침. 아침부터 진짜 죽어 저러면. 그리고 여기가 데크가 되게 넓고 그 데크에도 그래스 바텀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 객실이 좀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할 때 이제 비치 빌라랑 믹스해서 팔거나 아니면 이제 오버워터 빌라 객실이랑 믹스하면 금액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요? 이 금액 내고 갈 만큼의 객실이기 아 때문에 그렇긴 하지. 이건 비싸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야. 오버워터 빌라 제 점수는요? 9점? 10점이야. 오버워터 빌라는 개인 풀장은 없고 해먹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저는 9점? 아무튼 약간 좀 몰디브스러운 그 감성을 딱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게 저 해먹인 것 같아요. 개인 풀장보다도 오히려. 손님들이 해먹을 많이 찾아요? 손님들이 사실 처음부터 해먹을 찾진 않지. 아무래도 개인 풀장을 처음엔 찾지만 해먹도 이렇게 보여주면 그 매력에 손님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여기 바카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오버워터 풀빌라가 없었고 이제 포시국 전에 이제 얘네가 증축한 거기 때문에 일단 객실에 대한 감성은 오버워터 풀빌라나 오버워터 빌라나 똑같아요. 일단 이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지고 그리고 단순하지 않게 애초부터 해먹을 설치를 해주면서 약간의 운치도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오버워터 빌라 중에서는 얘는 10점을 줘야 되겠다. 오버워터 풀빌라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 10점입니다. 이 빌라 자체의 스펙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침실 쪽 그리고 가운데 간 드레스룸 쪽의 공간도 굉장히 넓고 욕실 굉장히 뽀다구 나고요. 이 썬덱 공간 넓고 바카루가 원베드룸 풀 레지던스가 상징적이지만 오버워터 풀빌라 여기도 상징적이다. 근데 저는 한 9점 정도? 개인 풀장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고 워터빌라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다 갖추고는 있는데 해먹이 있던 자리에 해먹을 없애고 저 개인 풀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조그맣게 해먹이 있었다면 한 10점까지는 갔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9점? 이건 10점이야. 아, 이게 제 바로 생각은 몰디브의 9점이라고요. 감성이다. 해먹까지 있으면 딱 10점이에요. 아니요, 이건 10점이야. 아, 네. 위드 플런지 풀빌라 제 점수는요? 9점이요. 비치 풀빌라가 갖추고 있는 저런 어떤 개인 풀장이나 앞에 여기 지금 썬데크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는 있는데 파빌리온만 하나 더 있었으면 난 너무 바라는 게 많나 봐. 파빌리온, 이 프라이빗한 파빌리온 하나 딱 있으면 딱 10점인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9점. 7점을 주려다가 8점 주겠습니다. 일단 2점은 완벽한 비치 빌라는 아니라서 좀 게임풀도 좀 작은 편이고 여기서 뭐 플로팅 조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이 8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카루의 자연환경이 워낙에 이미 가꿔진 섬을 리조트로 개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 앞쪽 바다로 나가면 바다 색감이 개뽕따가 나오거든요. 예, 미친 뽕따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8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카루의 수중 환경 제 점수는요? 저는 바카루의 수중 환경은 10점이에요. 여기 라군도 정말 괜찮고 산호들이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로 그 접근을 하더라도 그 우수한 수중 환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10점입니다. 저도 10점이요. 이거는 똑같아. 따라했어. 동아 따라한 게 진짜 따라했어 이거. 나는 좀 블루홀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저기가 좀 약간 스노클링 할 수 있는 저기 이 리조트 자체 물론 섬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수중 환경이 좋은 건 맞는데 특히 저기 블루홀 쪽으로 내려가서 하는 그 스노클링 포인트가 되게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0점? 바카루의 레스토랑 어떤가요? 여기가 바카루 시그니처 레스토랑. 규모가 생각보다 되게 크네. 바쿠 레스토랑은 매일 경험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음식 퀄리티 정말 높다라고 그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프워드 플러스 안에 5개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님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먼저 예약하지 않을까. 바카루 한국인 후기. 담당자들의 생각은? 진짜 정말 만족스럽게 다녀오신 분인가 봐. 작년 12월 좀 그래도 최근 이분이 가장 논았네. 왜냐면 요금 제일 좋을 때 갔다 온 거야. 작년 대비 바카루가 지금 올해 거의 한 4박 기준 1인당 1000불 가까이 올랐잖아. 근데 처음에 바카루 갔다 오셨으면 이제 다음 리조트 가시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나? 하이엔드 가셔야죠 이제. 확실히 5성급 리조트는 이 서비스가 확실히 다른 게 그 저희가 수상 비행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했던 그런 이슈들이 좀 몇 건 있었는데 퀄리티가 있는 리조트들은 확실히 손님들을 공항에 이렇게 방치해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내선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작업을 해서 손님들이 무조건 그 당일에 우리 리조트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보이고 손님이 그거에 지금 되게 많이 감동하신 게 이 후기에서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카루뿐만 아니라 일부 리조트들은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버틀러 서비스 있는 리조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손님들이 버틀러를 통해서 뭐 식사 예약도 할 수 있고 뭐 익스커션 예약이라든지 뭐 스파 예약 이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만족도가 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후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버틀러 서비스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뭐야 작년 12월에 다녀온 거예요? 네, 작년 8월에. 아 작년 8월에? 홍진호 부장님 전. 이분도 논았네. 방이 없어 지금 이제. 바카루가 지금 방이 없어. 바카루 12월까지 오버터 풀빌라는 방이 안 되는 날이 오히려 원베드룸 그 레지던스 아까 제일 금액대가 높았던 그 객실이 간혹 객실이 나오는 날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바카로 방이 안 되면 대안은 뭐예요? 사실 오버터 풀빌라에 꽂혀서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바카루 자체의 그런 환경이라든지 뭐 밀플랜이나 여기 꽂혀서 이제 완전히 다른 리조트가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보통 여기를 예약을 한다고 하는 건. 근데 오버더 풀빌라가 안 되면 일단 손님들이 멘탈이 일단 싹 가. 안 된다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는 오버더 패밀리 풀빌라 되냐고. 거기 가운데 싱글 침대 2개 조그만한 거 얘기를 거 그 차이밖에 없거든. 근데 조금 더 비싸고 그거 되면 그래도 그거라도 가는 게 낫고 안 되면 그럼 방 몇 박이라도 남으냐 쪼개야지. 오버터 빌라를 하든 비치 쪽을 하든 예산 자체를 우리는 맥시멈 예를 들면은 뭐 4박이든 5박이든 인당 4,000불 5,000불 딱 정해놓고 여기 초과되면 안 돼. 이래버리면은 선택의 폭은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리조트가 마음에 든다면 어느 정도 예산 오를 건 조금 감소하고 하심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보통 손님들이 이제 바카루를 예약을 하면 오버워터 풀빌라로 4박을 일단 처음에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대가 레지던스는 조금 금액이 높아서 이제 개인 풀장인 오버워터 풀빌라로 이제 요청을 주시는데 보통 그게 4박으로 컨펌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원베드룸 오버워터 풀 레지던스가 좀 금액대가 높기는 하지만 한 2박 정도만 믹스를 하고 앞에는 오버워터 빌라 2박 또는 이제 저희 아까 봤던 비치 빌라 위드 플런치풀 2박을 믹스를 하면 그래도 금액대가 조금 합리적인 금액대가 나와요. 1인당 한 3,000불대 중반에서 후반대 정도? 그 정도면 손님들이 조금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해서 드리면 그래도 손님들이 좀 객실이 컨펌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예약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을 기다려서 컨펌을 기다렸는데 객실이 한번 1차 안 돼. 그러면은 또 한번 바꿔서 2차로 넣어보고 또 그렇게도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베드룸 오버워터 풀 레지던스를 선투숙으로라도 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이제 3차까지 객실 변경이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바카루에 꽂히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가시더라고요. 2022년 몰디브 신혼여행. 담당자들의 생각은? 2022년 몰디브 신혼여행 뜸들이다 200만원 날린다. 항공오류죠. 객실 마감되면은 그 급에 맞는 또 다른 리조트 가야 되는데 그런 프로모션보다 금액이 더 비싸겠죠. 지금 객실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 조금 몰디브가 너무 예약이 몰리고 포화 상태라서 조금 빨리 객실을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 한 문장. 빨리 이유가 하세요, 있잖아. 빨리. 빨리 하세요, 네,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 웃어주세요. 바나나 손 엄청 커가지고. 몽키 바나나? 그럼 몽키 바나나 할까 이거? 그래. 몽키 손 바나나. 엄청 커. 몽키 바나나.